물건에 스토리가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사용을 종료를 했다고 해서 그 제품 자체의 수명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는 안 입는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나눠 입고 의류 수명은 늘리고 의류 폐기물은 줄이는 지구를 생각하는 캠페인 다시 입다를 하고 있는 정주연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었지만 제가 막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어린 청소년들끼리 환경 운동을 벌이는 것들을 이제 종종 접하면서 기사로 너무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좀 미안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좀 커서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대 중고 의류 유통회사 스레드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표해요. 향후 이제 10년 정도 되면 지금 기존의 패스트 패션 시장보다 중고 의류 시장이 2배로 커진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고 의류에 대한 인식이 빨리 변화하는 게 시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옷에 관련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거나 강하게 피력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전 세계의 환경 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일으키는 산업이 바로 석유 산업, 그 다음이 패션 산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10%를 패션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패스트 패션이라는 유행에 따라서 대량의 물량을 생산해내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빨리 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서 쉽게 소비를 하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는 한 환경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지금의 이 시스템은 더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 브랜드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를 대놓고 하는 파타고니아 같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나 트럭에 그 방수포를 갖다가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가방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컨셔스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식 있는 패션 소비 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지 않는 재고나 혹시 이제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들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게 다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그냥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브랜드 이미지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고급 브랜드일수록 그것들을 다 모두 폐기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도까지 그러한 재고나 반품 등 옷을 폐기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법안도 통과가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버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만든 제품들의 인증을 해주는 그런 국가 차원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소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천이나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환경에 해가 가지 않는 옷을 사고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를 자제하는 거. 일단 샀으면 오래 입고 만약에 영 마음에 느끼지 않으면 다시 내놔서 중고시장에 내놔서 다시 팔거나 아니면 우리 이웃이나 지인들과 바꿔서 입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래 입고 최소한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다시 입다 캠페인에서 옷 교환 파티 같은 것들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옷에 이렇게 태그를 붙여요. 이 옷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게 됐는데 너무 작아져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아니면 실증이 나서 어떤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건에 스토리가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사용을 종료를 했다고 해서 그 제품 자체의 수명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옷을 교환한다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지금 옷장을 생각해 보시면 옷장이 어떻게 뭐 텅텅 비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막 차고 넘치고 제 옷장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성분들은 옷장의 30%만 입는데요. 그러니까 안 입고 그냥 계속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옷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중고 의류에 대한 인식만 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옷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환하면서 느끼는 거죠.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안젤리나 졸리, 엠마 왓슨 뭐 그런 분들이 이러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브랜드들을 애용하면서 앞장서고 있으면서 목소리도 내고 있고 작년에 베니스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이었었던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분은 그 영화제 때 작년에 입었던 거를 올해 다시 입거나 이런 같은 옷을 계속 돌려 입으면서 지속 가능한 레드카펫 운동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한다니까 가수 요조님이 저희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거든요. 방송에 출연할 때 입는 의상들은 대부분 새 옷이 아니래요. 주위에서 받아서 입는데 소속사 직원분들의 옷장을 털어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옷들을 이제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셀럽들도 이러한 인식을 좀 갖고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낮게 해가는 다수의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한 가지만 완벽하게 해낸다고 기후 위기를 저희가 극복해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다방면에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항상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상 속에서 탄소 발자국을 최소한으로 하는 일상생활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여러 사람들의 집단 지성으로 정부를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여서 이 사회의 구조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되는 이제 해가 그 정도의 2030년인데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7년 후, 10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의 우리의 인류의 생존 여부가 결정이 난다라는 말도 2030년도에는 다시 입다 캠페인은 아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그거예요. 의식주 생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의생활인데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을 위해서 옷을 입으시는 게 저희 캠페인이 원하는 바람입니다.